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대 먹은 놈들이 막대 먹은 짓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한테 형을 8년에서 4년 때렸잖아요. 네.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400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형 4년에서 8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놔둘 거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김만배가 남욱이한테 3년만 살고 나간다고 뭐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답니다. 그 대장동 문제는 일당들한테. 뭐 이재명 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결론은 돈으로 그냥 떼운 거 아닌가요? 지금 뭐 7,413억, 남욱이 한 1,000억. 뭐 나머지 돈의 행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밝혀지겠죠.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또 사퇴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 그리고 용산. 그럼 그 용산에 대장동 라인이라는 게 김현지가 대장동에 관여돼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의 봉욱 민정수석 밑에 있는 대장동 담당 비서관들, 변호사 했던 비서관들 네. 있잖아요. 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감추려고 감춰지겠어요. 누군가는 밝히는데 결국은 검찰의 시간이라는 게 10월 내년 10월 되면 검찰이 없어져요. 검찰청이. 네. 그러면은 그러다 10개월 남았다. 너 검찰의 시간이라는 게 10개월 남아 있는데 찌질한 선배들 본받지 말고 검찰이 10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을 평검사나 소위 지금 남아 있는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한테도 너 검찰의 위상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노만석 한 사람 사퇴, 저 사람들이야 좋지.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사퇴하면 바로 자기 사람으로 또 바꿔놓겠죠. 그런데 검찰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데 검찰의 시간 10개월을 검찰의 본연의 일을 좀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이제 뭐 재판이 중지됐지만은 그 재판이 영원히 중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대로 상상하는 일도 하지만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하는 것들이다. 이재명 정권의 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뭐 말로 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전국적인 우리 공화당도 한 주 만에 수천 명이 그 재판장에게 서명을 해주시고 네.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재명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동시에 추락시키는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이고 국민들의 뜻에 달려 있다. 네.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는 뭐 전체 자유파 정의로운 국민들이 정의의 깃발을 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이 장애투쟁을 국회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뭐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운다고 뭐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좀 여러 가지 좀 훈수도 두고 좀 조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일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8주년 되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현충원 참배를 하지만은 오후에 진짜 전략가들이 좀 모입니다. 모여서 100% 비공개로 논의를 좀 할 거예요. 네. 황교안 총리께서 전격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가 됐는데 며칠 전에 잠깐 뵀어요. 이게 이제 압수수색 전에
뭐 그때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했어요. 네. 서부지법의 청년들이 저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자유대학이나 많은 청년들이 윤어게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윤어게인이 지금 뭐 내란 특검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암흑의 10년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암흑의 10년이라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이 시점까지가 10년인데 네. 이 정리를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요구는.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동시에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장동혁의 효가 장동혁 대표 호가 가야 될 길이다. 네. 두려움 없이 가라. 변화 혁신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지할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하더라도 내부 변화 혁신. 두 번째는 내부의 정리를 좀 해라. 네. 지금 뭐 검찰에 이번에 항소 폭이 나오니까 또 한동훈이 나와서 저런데 저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믿고 장애투쟁도 하지만은 네. 내부 정리도 좀 해라.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4선 이상 국회의원들 제 친구들도 많고 제 동료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탈당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그대로 갔으면 5선 되는데 네. 지역에서 3번 이상 연달아 되는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좀 필요하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어렵게 청년들이 나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전국의 반 이재명 전선을 펴고 있는 데 대한 답을 줘야 된다. 네. 그것은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을 통하고 변화 개혁을 통해서 그 답을 줘라. 그래야지 이게 들불같이 일어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이제 극복하고 왔는데 그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4선 5선 하는 이런 이 주류 정치인들이 용퇴를 하면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걸로는 당대표였던 최병렬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10여 명의 중진 의원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려웠던 선거를 이겼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소위 중진뿐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의 희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조원진 혼자 탈당해서 현직 의원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공화당은 그 10년의 투쟁 동안에 한 1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하. 투쟁 과정에서. 네. 그래서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은 한편을 봐서 정의를 살려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네. 광장의 피가 됐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애국심의 발로가 됐던 그런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와 장애투쟁의 얘기들을 하고 하면은 지난번 같이 뭐 대구서 한 번 하고 서울서 한 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국민들을 그야말로 계몽하는 겁니다. 네. 이 나라가 이래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황교안이 될 수 있고 추경호가 될 수 있다. 네. 누가 어떻게 가는가는 순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012년에 이제 4월 총선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다들 이 선거 책임 맡아봤자 선거 끝난 다음에는 이거 뭐 내가 팽당할 거다 해서 다들 안 했을 때 박근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회를 맡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과반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는데 그때 당시 이른바 친박계의 자장이었던 서청원 대표부터 불출마 선언하거든요. 뭐 고비마다 예.
선배들 우리 정치 선배들의 족적을 우리 현재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선배들은 그 길을 갈 때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10년 전 2016년 그때부터 그러한 보수 정치인들의 행보는 없어졌어요. 왜? 눈치 보고 줄 잘 서고 나라가 무너져도 내만 살면 된다. 소위 자기 중심주의의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수 정치는 자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동력을 얻어서 좌파들과 싸우는 건데 그 길을 못 갔어요. 10년간. 그래서 제가 암흑의 시대 10년이다. 그것을 또 깨쳐보려고 윤석열 대통령도 했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32번의 탄핵이 이런 사태가 저는 뭐 초창기부터 탄핵 나올 때 이건 대선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대선 불복이라는 이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은 뭐 대선 불복 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좌파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은 돌려주자.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항소 포기 이 건도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고소고발건을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시민단체는 했잖아요. 시민단체는 소위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국고 손괴 이런 부분들을 고발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변호인단도 많고 뭐 법률팀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고발해야 돼요. 단체로 할 것도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관, 중앙지검장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명을 묶어서 고발을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기에 엮여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고 이제 말로 자꾸 떠들 때가 아니다. 이제는 뭐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그것이 사실은 이 서명 그 재판 재개 서명 운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항소 포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반도덕적 행위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 이재명 정복 주사파 개딸 세력들도 이제 제가 보기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그들 실력으로 민생 못 살릴 것 같고 지그들 실력으로 뭐 한미 관계 제대로 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로지 코스피 하나 갖고 매달려 있다가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것들이 내란몰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전 부처에 무슨 내란 부역한 공무원들 쏟아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 방향을 확 틀어버렸거든요. 중국의 모택동이 청년들 앞장세우고 농민들 앞장세워서 문화 이제 자기들 말로 홍위병 앞장서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상 검증이에요. 고소고발에 의한 사상 검증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사상 검증에서 걸린 교수나 지식인들 뭐 정치인들 다 그냥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이 75만 명 49개 부처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기 내라. 그리고 그것도 김민석 총리라는 자가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의 전화 휴대폰을 가지고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었던 거를 각 부처마다 12명 정도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헌법 존중 뭐 TF래. 이야, 정말 이것들이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이 불의의 세력들한테 지배를 당하는데 그러한 불의의 세력 양아치들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럼 공무원 75만 명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무원들은 그러면 휴대폰 가져가. 휴대폰 안 내면은 또 TF 해가지고 조사해. 그것은 공산당들이 잘 쓰는 그러한 사상 검증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완전히 공무원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뭐 승진도 주고 뭐 진급도 시키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당근인데 그런 당근 먹지 마세요. 얹힌다고. 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이재명 정복주사파들의 실력이 워낙 형편없어서 민생 이것들이 포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러니까 정치의 첫 출발이 민생 아닌가요? 그 점에서 지금 뭐 연일 환율 치솟고 있고 그리고 뭐 이 팩트 시트도 아직 못 내는 이 관세 협상 거의 뭐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관세 협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한테 안 내줘도 되는 기업들을 내줬다. 이것은 국부 유출이에요. 네. 또 기업인들 특히 현대나 삼성, SK 5대 재벌들도 반성하시라.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싫고 민노총이 싫어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다가 그렇게 갖다 주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남냐.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양 이상으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참에 엑소더스 하는 식으로 한국을 탈출하는 그런 행태는 옳지 않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국민들이 깨치지 못하면은 언론 방송들의 논조를 한번 보십시오. 관세 협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기업들이 탈출하는데도 언론 방송의 논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릴 거냐. 그것은 네. 뭐 우리 공화당도 하겠지만은 국민의힘의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죽을 각오를 좀 해라. 그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제 국민의힘을 믿고 가보자. 이런 인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 모든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주지만 직접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환율의 상황들은 국가의 신뢰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 네. 국가가 신뢰가 있으면 환율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 돈이 휴지 상황이 된다. 이거는 국가의 신뢰도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환율이 아니라 좀 더 한국화가 원화가 추락하는 상황이 올 거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정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거짓으로 뭐 주가를 올리고 이런 걸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네.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뭐 10조 1천억 그 AI 자금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얼마 지금 농어촌 최저임금 네. 시범지구 29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역 앞에 이번에 예산이 26조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나가는 돈만 90조예요. 이것만 걷어도 이것만 안 해도 좀 자금들을 실질적인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쪽으로 좀 돌려줘도 숨통을 틔울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 AI 고속도로 만든다고 90조는 그냥 돈 갖다 그냥 주고 나눠 뿌려버리는 거죠. 뿌려버리고 그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다음 지방선거 때는 봐라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전개되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깨치셔야 된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세대보다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세대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저는 두렵거든요. 네. 여기서 막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는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네.
서명은 서명대로, 동참은 동참대로. 이제는 저는 뭐 집회하면은 걸을 수 있는 분들 다 나와라. 네. 이제는 그냥 나라가 우리가 말한 대로 백척간두에 있다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레일이 깔리고 사회주의의 열차가 가는데 그걸로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이 시점에서 막지 못하면은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세력도 없어질 것 같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장덕 대표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독재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 시도단체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뭐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준석이와의 연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준석도 연대가 필요하면 해야죠. 뭐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부터 좀 잡아라. 네. 바깥에 외연 확장하기 전에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우파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감옥 가니까 황교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은진이가 감옥 가면 또 조은진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힘을 가장 예정적인 눈으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저 같은 사람 국민의힘 출신들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을 먼저 모아라. 이분들하고 연대를 혹은 합당을 통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모으는 것은 돼요. 중심을 잡지 않고 중심 축을 안 잡고 바깥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 오세훈다운 얘기예요. 오세훈은 선거 때만 되면 보수야. 선거 끝나고 나면은 좌파야. 소위 그러한 형태의 단체장들은 이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좌파들 형태 보면은 오세훈 되면 뭐 합니까 솔직히. 네.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가 줄줄이 이제 좌파들 그냥 놔두겠어요. 네. 그런 걱정들이 심한데 지금도 앉아서 중도 타령하고 말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사회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미 반반으로 완전히 갈라서 있는데 그래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단체장 후보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광장에 좀 나와봐라. 광장에 나와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보수다. 보수의 가치. 그것은 헌법적 가치잖아요. 헌법적 가치가 다 무너졌는데 네. 지금도 보수 중도 얘기하나 중도 타령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게 무슨 뭐 항소 포기하니까 물 만든 듯이 장동혁이 아니고 한동훈이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저는 참 저 사람들 얼굴 예. 두껍다. 이러한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부터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숙하고 부끄러움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들밖에 없다. 그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은 소위 믿더라도 국민의힘이 좀 변화해라. 개혁도 하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서북지법의 청년들의 희생 같은 청년들의 희생이 없도록 제가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네. 제가 내일 토론 끝나서 다음 주쯤에 네. 그 결과를 좀 이 방송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어쨌든 방향을 좀 정해놓고 가보자. 네. 국민의힘을 그냥 막 믿고 가기에는 너무 위급하니까 네.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아스팔트 자유우파 정당들 이게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이 영장 청구나 이 체포는요.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탄압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모쪼록 논의가 좀 잘 진전이 돼서 내일 다음 주 우리 조은진 대표님 모시고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 희망 섞인 소식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